믿음직스럽지 않은 10년이 지나면 10억, 40년이 지나면 40억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배당금이 770만 원, 40년이 되면 3천만 원이 들어와요. 1천만 원 갖고 했다 그러면은 배당금만 한 달에 1,200만 원, 4,500만 원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30-40년 후가 지났을 때는 저는 줄여서 생활비로 쓰면 됩니다. 이번 투자의 개요입니다. S&P 500에 투자를 하고요. 그것을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배당금은 다시 전액 재투자를 하고요. 이러한 투자들은 모두 연금저축을 이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그 비과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 S&P 500 ETF 중에서 연 분배율 9.56%, 분배율이라고 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배당률입니다. 매년 9.5%의 배당률이 나오고 가격 상승이 4.33% 나오는 ETF를 가지고 연금저축계좌에서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운영했을 때 초기에 2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하면 10년 후에 3,200만 원이 되고요. 20년 후에는 약 1.5억, 30년 후에는 약 6억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2천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진행했을 경우에 30년, 40년 후에 10억, 그리고 2천만 원, 40년 후에는 60억까지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은 S&P 500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기본 조건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이 되는 소위 말하는 우상향하는 상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통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부동산, 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S&P 500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잠깐 S&P 500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좀 작아서 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 그래프는 S&P 500의 155년 동안의 변화입니다. 1871년부터 2025년까지고요. 이렇게 S&P 500의 가치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이쪽이 횡보 구간, 여기는 1937년, 3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약 50년까지인데요. 이렇게 횡보했던 이 기간은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했고요.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에 이 피크점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데까지 25년이 걸렸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최대 떨어졌을 때 86%까지 떨어졌네요. 세계전쟁 때. 그리고 쭉 상승하다가 이때 또 횡보를 합니다. 이때는 1970년 초반인데요. 이때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은 석유 파동입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11년간 횡보를 했고요. 떨어진 가격은 약 마이너스 49%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쭉 상승을 하다가 이때 또 한 번 하락과 횡보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S&P 500 지수가 떨어졌고요. 13년간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수익률로 보신다면은 150년 전체를 보면은 9.466% 수익,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게 되면 7%의 수익이 되었고요. 최근 10년간만 보게 되면 14.6%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S&P 500은 지난 150년간 입증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P 500에 투자를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 직접 엑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률을 시뮬레이션 해볼 상품은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는 ETF입니다. 이 상품은요. 26년 2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 1년간 배당 수익이 9.56%, 그리고 주가 수익, 그 ETF 자체 가격이 상승한 그 수익은 4.33%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자는요. 이 ETF를 샀을 경우에 배당 수익과 주가 수익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익률을 합치면은 약 14%가 되는 ETF입니다. 오늘은 이 ETF를 가지고 미래에 30년 후는 어떻게 될지, 40년 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틀을 좀 만들어 놨고요. 배당 수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배당 수익이 9.56%입니다. 이것은 1년이란 기간을 본 거고요. 우리는 월 적립식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이라는 것은 월 단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월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년에 9.56%입니다. 1년에 9.56%라는 것은 월 단위로 환산할 때 나누기 12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1년이라는 것은 월 단위로 쌓인 것들이 수익에 또 수익이 붙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0개월, 1개월, 2개월 시간이 흐릅니다. 1년이면요 12개월, 12개월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0개월차죠. 100원이 있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달의 수익률이 만약에 1%다. 그죠? 1%면은 100원이 한 달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요것 플러스 다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100원이라는 것이 한 달이 지나면 101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수익이 생기고 1%라는 것이 12개월, 즉 1년이 지나면은 12%가 되는 게 아니라 12.68%, 조금 더 커집니다. 이게 이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의 효과가 붙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년 배당 수익이 9.56%입니다. 그럼 9.56%는 한 달로 따지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가? 솔직히 이것은 엑셀에 있는 파워 함수를 이용해서 환산도 할 수 있는데요. 좀 까다롭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이 9.56%라는 것은 한 달로 따지면요 0.764%입니다. 숫자를 조절하면서 맞추면 됩니다. 0.764%를 보니까요 12개월 지나니까 여기 보시면 9.5632%입니다. 9.56,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 수익 9.56%는 월 단위로 따졌을 0.764%다. 자, 그러면은 9.56%는 0.764%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가 수익 4.33%는요. 한번 해볼게요. 4.33%면은 한 0.4 정도 넣어볼까요? 0.4를 넣어보면은 4.97, 훨씬 크네요. 숫자를 좀 줄여야죠. 그러면은 0.354%입니다. 354%. 0.354 하면은 4.3317, 4.33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0.354%를 쓰겠습니다. 월 가격 상승은 0.354%에 해당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시뮬레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월 배당률이 0.764%, 그리고 월 가격 상승은 0.354%인 ETF입니다.
장기 투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월수 0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40년까지 시뮬레이션 할 거니까 네, 480개월까지 이렇게 일단 적었습니다. 장기 적립식 투자는요, 매월 일정량을 납입을 하고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 돈도 없이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장기 적립식 투자의 재미 중에 하나는 매월 나오는 배당금으로 그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식 수를 계속 늘릴 수 있는, 이것이 또 장기 투자의 또 재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돈 없이 시작한다. 그럼 처음에 돈이 없죠. 그렇지만 처음에 10만 원을 넣습니다. 10만 원을 넣고 그다음 달이 되면은 배당이 나오는데, 보통 한 달에 배당 많이 나와야 1%입니다. 그럼 10만 원에 대해서 배당이 나오면은 한 1,000원 나오죠. 그러면 그 1,000원 갖고 주식을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보통 ETF 가격들 아주 싼 거 해도 한 8,000원 정도 하고요. 보통 한 12,000~13,000원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배당금으로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재미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약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션도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자, 원금 200만 원. 자, 원금 200만 원 갖고 시작합니다. 뭐 처음 시작이니까 분배금 당연히 없고요. 이 분배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배당금입니다. 주식에서는 배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ETF에서는 그걸 정식 명칭은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은 배당이라는 말, 배당금이라는 말이 더 와닿기 때문에 저도 자꾸 배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처음 분배금 없고요. 월 적립액 첫 달은 그냥 없습니다. 그럼 전체 돈은 얼마냐? 뭐 당연히 여기서 이까지 가지고 있는 돈에 합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200만 원 가지고 있죠. 자,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요, 이 2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요, 원래 이 금액이 있었고 거기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월 가격 상승액 요것만큼 수익이 생깁니다. 그렇죠? 요거는 절대 참조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달에 200만 원이 있었는데 200만 7천 원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분배금이 나옵니다. 분배금은 0.76% 나오죠. 그러면은 분배금은 요 금액, 지난달에 가지고 있었던 금액의 월 배당률이라고 썼습니다. 요 비율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분배금이 15,280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10만 원씩 적립을 할 거예요. 월 적립액 여기에 10만 원을 써볼게요. 썼고 100만 원이 됐네요. 10만 원으로. 그리고 한 달에 적립액을 넣습니다. 매달 요 금액을 집어넣어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1개월이 지나면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금액이 200만 7천 원이 됐고 분배금이 15,000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한 달에 적립액 10만 원을 넣었고, 그래서 토탈 금액은 한 달이 지나면 212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죠. 2개월 차가 되면 226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480개월 넣습니다. 이쪽에 숫자 벌써 이렇게 커졌네요. 40년이 됐더니 22억이네요, 벌써. 보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조금 색깔을 넣어서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초기 투자금 200만 원을 넣었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매월 넣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분배금으로 또 해당 ETF를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120개월, 10년이 지나게 되면요. 내 돈은 3,200만 원으로 증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0개월, 20년이 되면 1억 4,800, 30년이 지나면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경우이고요. 조금 금액을 키워서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요. 30년 후에 10억이라는 돈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숫자가 늘어서요. 40년이 되면은 40억으로 늘어납니다. 불과 30년 때는 10억인데 40년이 되면은 40억으로 급격히 증가를 해요. 이 결과들을 보면요. 초반에는 이렇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한 10년 차까지도요. 뭐 그저 그런 증가인데요. 20년이 되는 순간부터 급격히 증가를 하고 30년, 40년이 되면 더더욱이나 커지게 됩니다. 보통 말하는 복리의 마법이 되죠. 이 복리의 차트를 보시면요. 어느 순간 수익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사이부터 본격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보통 최소 한 20년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납입하는 원금은 얼마인지 궁금해지시죠? 원금을 한번 구해 볼게요. 원금은 얼마일까요? 총원금이라고 쓸까요? 이 총원금 이때는 자, 30년을 납입하게 되면 총 4,600만 원을 넣게 되고요. 4,600만 원이 10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인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30년이 되면요. 수익률이 2,135%가 나옵니다. 이 수익률이랑 2,135%라는 건 결국 21배의 수익을 거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나면은 66배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분배금, 즉 배당을 받을 때는요. 배당 소득세를 15.4% 내는 것이 일반 계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을 감안했어요. 그래서 이 분배금에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연금계좌 운영 시입니다. 또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해볼게요. 만약에 이것을 일반 계좌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 이것은 일반 계좌 운영 시라고 바꾸고요.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분배금을 받을 때 그냥 다 받는 게 아니라 15.4%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84.6%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0.846을 곱해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분배금이 여기는 76,000원이었는데 64,000원으로 줄었네요. 이거를 끝까지 카피 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30년을 운영하면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계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7억 1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꽤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반드시 연금저축 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왼쪽 표를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40년이다니까 40억을 받네요. 정말 좋죠. 40억. 근데 40년 후에 내 나이를 생각하면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 40년 후에 40억은 안 돼. 나는 10년 내로 40억을 만들어야 돼. 혹은 30년까지는 그럭저럭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40년 후에 39억입니다. 근데 30년 후에는 10억이에요. 그러면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좀 단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방법은 10년 후에 금액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10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10년 후에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6,298만 원, 약 6,30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이 1,000만 원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6,000만 원, 6,3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까 40년에 40억이었는데 그게 30년에 40억으로 바뀝니다. 한번 해 볼게요. 대략 6,300만 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6,300만 원. 자, 6,300만 원 입력했더니요. 어떻습니까? 30년이 되면 대략 4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그러면은 투입하는 돈을 늘리면은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1,000만 원 해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먼저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고민이 생깁니다. ETF마다 어떤 ETF는 이 배당 수익이 크고 주가 상승 수익이 작은 ETF가 있고 혹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배당은 별로 안 되지만 주가 상승 수익이 큰 그러한 ETF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없답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 먼저 기억할게요. 40년 지나면 39억, 약 40억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요 월 배당률과 월 가격 상승을 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0.354를 입력하고요. 여기에 0.764였습니다. 764 입력하면요. 자, 결과 40년 후에 39억 2천, 약 40억.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 큰 ETF, 주가 상승률이 큰 ETF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 그 두 개의 수익률을 합친 금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게 30년, 40년 가다 보니까요. 이 수익률의 0.1%, 0.2%의 차이만 해도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0-40년이나 내다보는 투자를 할 때 이런 ETF가 좋냐, 저런 ETF 좋냐, 수익률 1-2% 이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것, 큰 방향성 정도밖에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작은 퍼센트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숫자를 돌려볼게요. 자, 돌렸습니다.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더니 분배금, 배당금이죠. 한 달에 배당금이 770만 원이 나옵니다. 매달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40년 차가 지나고 나면은 한 달에 배당금이 2,960만 원, 한 3천만 원씩 들어와요.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러면은 이 4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한 달에 배당금만 3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미래니까 한 달에 생활비를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쓴다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0만 원을 꺼내 쓴다 하더라도 배당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때쯤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퇴하고 이때 나오는 분배금, 배당금으로 그냥 먹고 살아도 충분한 생활이 되고 자산은 그래도 늘어난다. 이런 행복한 상황이 됩니다. 정말 이 표를 가지고 요리조리 만지고 하면은 정말 행복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참 뿌듯했습니다, 저는.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션 했던 걸로 보시면요. 1,000만 원 초기 자본금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넣을 경우에 30년이 지나면 10억, 40년이 지나면 40억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배당금이 770만 원, 40년이 되면 3천만 원이 들어와요. 만약에 2천만 원 갖고 했다 그러면은 배당금만 한 달에 1,200만 원, 4,500만 원씩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30-40년 후가 지났을 때는 저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분배금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면 됩니다. 노후 준비 끝. 이렇게 분배금을 인출해도 자산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할 때의 기준입니다. 자, 연금을요, 1년에 1,5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은 보통 1,50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1,5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세금이 분리과세 16.5%만 낼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1년에 연금으로 1억을 받아 쓸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는. 연금을 1억을 받는데 분리과세 16.5%로 냅니다. 1,600만 원, 16.5%. 생각해 보세요. 수익 1억에 대해서 혹은 그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16.5%만 낸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금을 나중에 뽑아 쓰게 될 텐데 그때 16.5%의 세금을 낸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16.5%는 너무너무 낮은 세금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아까워할 거 없이 편하게 분배금 찾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이 쌓였어요. 뭐 30억, 40억이 쌓였으면은 결국은 그 돈을 다 소모를 하게 될 텐데요. 10억 이상의 소득을 생기면은 세금이 45%의 지방세 붙으면은 대략 50% 냅니다. 그렇지만 이 연금저축에서 이 돈을 일시불로 인출할 때는 기타 소득세가 붙고요. 16.5%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적은 세금이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담 없이 인출해서 쓰자.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30년, 40년이 가면은 정말로 효과가 있는데 나이 30년 후, 40년 후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2세에게는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2세가 지금 10대다. 그럼 그 아이가 40살, 50살이 됐을 경우, 혹은 내 아이가 20대일 경우에 그 아이가 50세, 60세가 되었을 경우,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가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것은 이러한 장기 적립식 투자를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가 할 수 있게끔 세팅해 주는 것이 정말 좋다. 자녀의 노후 준비를 선물로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기 적립식 투자를 알아봤고요. 결과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가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 이거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훨씬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예측보다 한 30% 40% 못 된다 하더라도 이 숫자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